지금 2018년도에 나왔던 2018년도 4, 4분기에 나왔던 자료를 보면은 약간 끊어야 되거든요. 제가 네. 종이를 갖고 하려고. 정비례하지 않지만 물가와 월급이 오르는 그 비율이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는 같이 따라가서 맞습니다. 예. 결국 그렇게 통화량. 될 거예요. 네, 통화량. 자, 끊어. 전화 왔지? 자, 아까 그리고 또 이런 얘기 하셨어요. 물가가 뭐 이렇게 그만큼 네, 그렇죠. 물가가 많이 올랐죠.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물가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통화량 자체가 85년도의 통화량과 지금의 통화량은 뭐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건 짜장면의 비유나 사례를 보니까 결국 가격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물론 수요 공급인데 장기적으로는 결국 그걸 살려는 사람의 소득과 통화량의 함수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결국 결국 사람들이 사는 재화의 가격은 다 같이 오를 수밖에 없다. 네.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찰하는 자산 가격을 한번 오늘의 결론을 이제 우리가 빨리 내야 되니까 네. 대표적으로 요즘 관심을 갖는 자산 뭐니 해도 부동산입니다. 네, 부동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집을 사고 있고 또 집을 또 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집값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논리로 본다면 수요와 공급이 당연히 집값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집이라는 건 뭐 금방 사고 파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사고 또 오래 갖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 오늘의 논리를 우리가 한번 빗대어서 보면은요 결국 집값이라는 것도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소득과 관련이 굉장히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럼 특정 지역의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거는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만 더 많이 오르는 이런 상황이다라고도 생각해 볼 네, 수도 뭐 그 있겠네요. 특정 지역에 있는 소득만 뭐 오른다 이렇게 보기는 어는데 상대적으로 그쪽 지역이 많이 오른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얼마 전에 정부가 발표한 어떤 통계, 요즘 가장 그 핫한 통계가 뭐냐면 지금 정부 들어와서 많이 발표되고 있는 통계가 5분위 이 소득 구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5분위. 네, 5개로 5분위. 뭘 나눴다는 뜻인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근데 요즘 우리가 등급 나누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등급 나누는 거 좋아합니다. 어제도 원뿔, 그러니까 한우 뭐 등급 있잖아요. 그리고 수능에도 보면은 9등급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도 뭐 5분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 희한한 거는 상위 20%의 상위 20%의 소득이 소득자분들이 1분위가 아니라 5분이에요. 네. 거꾸로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하위 20%가 1분위 소득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상위 20%와 하위 20%를 이제 비교 그렇죠. 하는 거네요. 그걸 이제 좀 주기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 2018년도 4, 4분기 가계 동향 조사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1분위, 그러니까 하위 20%죠. 네. 1분위 가구 소득은 123만 8,200원. 이렇게 나오고, 이게 전년도보다 한 17% 정도. 한 가구. 네, 가구의 소득이 123만. 하위 20%. 예. 하위 20%. 하위 20%. 좀 많이 낮죠? 네. 그럼 5분위 상위 20%의 총소득은 10.4% 정도 증가한 금액인데요. 금액이 932만 4,300원입니다. 상위 그래서- 20%. 네. 그러면 이제 부부가 돈을 버는데 월급이 한 500 정도 되는 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빈익빈 부익부가 좀 심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네, 이제 양극화 그렇습니다. 문제라고 하죠. 근데 2019년도 들어와서는 이게 많이 개선이 되는 지금 분위기예요. 2018년보다는 많이 좀 갭이 줄어들어서 상위 20%인 5분위와 하위 20%인 1분위의 소득 격차가 이제 6배 정도 이렇게 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아까 우리가 가격이라는 것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왜 이렇게 특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많이 올랐느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결국은 이제 좀 상위 소득자들이 사는 주택들이 많이 올랐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죠. 결국은 상위 소득자들의 소득이 빠르게 올라감으로써 발생하는 현상 중에 하나다. 근데 상위 소득자들의 그 소득이 올라가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고 쳐요. 네. 근데 이제
그 밑에 아파트들이 이제 따라서 올라가는 문제가 좀 있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올라가는 네. 거는 이제 아무래도 야, 길 건너가 1억 올랐는데 우리도 한 5천 올라야 된다. 뭐 이런 심리가 네, 그렇죠. 당연히 그 옆에는 있잖아요. 3천 올라오고 그 옆에는 그렇지만 1,000만 이게 나중에 시장에서 거래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이 우리가 수요와 공급 외에 이 소득과 통화량으로 결정이 되는 이 가격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네. 거래가 안 되는 가격은 계속 그 가격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지만 결국은 소득이 좀 높은 쪽은 조금 더 빨리 올라가고 소득이 좀 낮은 쪽이 수요하는 주택들은 좀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현상들이 그동안에 발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 중에 울산에 사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울산에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그 중공업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근무를 하시는데, 대뜸 하는 소리가 이제, 야, 우리 집은 지금 5억 5천인데, 도대체 언제 7억 되냐? 야, 서울은 뭐 강남 아니라 그래도 대충 30평 넘어가면 다 7억 넘는다는데, 우리 집은 언제 7억 될 것 같냐? 이러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결국 거기 사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그걸 조사를 했어요. 그 아파트가 도대체 5억 5천인데, 월세가 얼마나 들어오느냐, 이걸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월세가 얼마 들어오냐면 가장 비싼 월세가 한 달에 보증금 3천에 120, 110 이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네. 결국은 역산을 해보셔야겠네요. 결국은 1년에 월세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한 1,300, 1,400 이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1,300, 1,400 정도가 들어오는 그 현금 흐름인 아파트가 지금 5억 5천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고평가된 거 아닌가요? 이걸 이제 계산을 한번 우리가 해보면은, 한 수익률로 보면은 1,420 정도 월세가 연간 들어오는 그 아파트가 5억 7,600 정도의 거래가 됐던데, 이 정도면은 수익률로 한 2.47% 정도 되는 거니까, 네. 뭐 그냥 일반적으로 금리보다는 월세가 아무래도 당연히 조금 불안하니까 금리보다는 요구 수익률이 좀 높을 거고. 네네.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그 아주 과히 높게 평가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울산만 하더라도 광역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아파트에서 월세 나오는 현금 흐름이 불안하진 않을 거니까 요구 수익률이 한 2.47 이 정도 나오는 거는 뭐 그냥 정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 선배가 저한테 물어본 거 언제 7억 되냐? 이거는 결국은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네. 그 울산에 이 아파트 34평 아파트에 누가 사냐? 이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거주민의 소득에 네. 걸면 그럼 누가 사냐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당연히 우리 선배가 살고 있죠. 거기에. 근데 문제는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모습이 어떠냐? 울산광역시의 이 아파트에 사는 평균적인 모습. 첫 번째, 일단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네. 34평인데 뭐 결혼 안 하고 혼자 거기 살기는 좀 그러니까. 두 번째, 일단 직업은 있을 거다. 직업 없는데 그렇죠. 거기 5억 얼마짜리 아파트에 혼자 살기는 좀 쉽지가 않죠.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34평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최소한 월급이 가구 소득이 650은 돼야 된다. 제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왜 그러냐면 월세를 110, 120 정도를 낼 수 있는 사람이면 혹시 우리 도노님은 뭐 월세를 내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네. 본인 소득의 몇 %까지 월세를 낼 용의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뭐 가족이니까요. 음. 예, 뭐 와이프가 벌고 저도 벌고. 아니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합쳐서. 그냥 내가 돈이 그냥? 있는데 네네. 어떤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어. 내가 어딘가 투자를 해놔가지고 도저히 전세나 뭐 내 집 네네. 이런 게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월세를 내야 된다 그러면 네네. 내 소득이 월세는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과연 내 돈에서 몇 %까지는 내가 월세를 내지만 그 이상을 내는 거는 내가 좀 저항이 된다. 네네. 20%. 그렇죠. 20% 정도가 넘어가면.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왜 여기서 사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저도 그 생각이 들거든요. 월급 500이면은 어떻게 한 100만 원까지는 월세 내는데 더 내라 그러면 내가 이사를 딴 데 가든가 하지. 그러니까 결국 전세를 찾던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파트가 최고 월세가 지금 110, 120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 사는 사람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평균적으로 가구 소득이 650은 된다. 네. 650이 되니까 110, 120을 내고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평균적인 모습이 650. 그렇다는 얘기는 이 아파트가 언제 7억 되느냐는 간단해요. 이 평균적인 사람들 600, 650을 네. 받는 분들의 소득이 20% 증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20%가 승진했어. 음. 그래갖고 증가했어. 뭐 한 700 얼마 받아. 20% 증가했어. 근데도 그 아파트에 계속 살고 싶다. 그러면 그 아파트 취득되는 거죠. 그럼 그 동네에 있는 이제 회사가 안정적이고, 안정적이죠. 성장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이 승진을 해가면서 그렇죠. 근데 월급이 승진을 해서 올라가겠네요. 내가 650 받던 사람이 20%면은 뭐 거의 한 130만 원 늘어나는 거니까 뭐 네. 거의 한 700, 뭐 7, 80 이상을 받게 됐는데도 계속 그 아파트에 살고 싶다. 그러면 그게 7억 되겠는데 아까 얘기한 우리 네네. 대체제. 야, 우리가 이제 소득 이 정도인데 새 아파트. 조금 더 괜찮은 데로 가면 좋지 않겠냐라는 대체제들이 있으면은 그 아파트가 7억 가기는 좀 어렵겠죠. 네, 그렇게 되네요. 예. 자, 결론은 정리해보면은 우리가 오늘 그 시장에서 형성되는 많은 재화나 서비스, 특히 이제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갖는 거는 부동산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격이 결정되냐. 이 생수는 단기적으로 이제 수요 공급이 작용했던 건 맞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반드시 수요와 공급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다. 네. 결국 그걸 살려는 사람들의 소득이 어떻게 보면은 또 통화량이 결국 그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것인데요. 자, 이걸 우리가 앞으로 경제의 어떤 원리에 이용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 어디에 우리가 좀 접목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하신 얘기를 정리해서 뭐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보면 통화량이 늘어나면 어쨌든 모든 물건의 가격은 올라간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네. 그렇다는 거면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국가에서 돈을 풀 때 모든 통화량이 물건의 늘어난다, 가격이 올라간다. 어디서 많이 네. 듣던 얘기인데 이게 인플레이션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게 인플레이션.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금리를 낮추면은 네.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커지는,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너무 인플레이션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자, 지금 얼마 전에 이주열 총재는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약간 좀 올해는 중지하는 분위기로 급선회를 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분위기죠. 우리나라도 지금 1.75인 기준금리를 경제가 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낮출 수도 있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지금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시그널을 일단 준 시장이 좀 준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아마도 앞으로 인플레이션의 뭐 우려가 좀 생길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다면 뭐가 올라가느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실물 자산의 가격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생긴 건데. 그래서 김현미 장관은 관리를 하겠다라고 또 네. 강력하게 얘기를 지금 했죠. 네, 부동산 저희가 관리를 톡 하겠다. 쏘는 경제톡 이후로 지금 상당히 그 정치적인 그런 뭐 이렇게 경제 이런 네, 분들이 네. 많이 얘기하는 사실 저희가 처음인 것 같네요. 경제 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실물 경제라는 실물을 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반으로 줄여서 한 7, 8분짜리로 네네네. 딱 만들어갖고 더확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좀. 그렇지. 아니면 10분. 10분 이내로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네.